수원FC의 그 수비진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가위가위보 게임에서는 약간 조금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나? 너 찐할 거지? 너 항상 찐했잖아. 너가 빠를래도 난 찐할 거야? 이렇게 찐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성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올 시즌 수원FC가 원정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다면 반면 홈에서 꼴찌는 누굴까요? 설마. FC 서울 2승 2무 2패로 리그 12등입니다. 아니 이거 실화예요? 톱 자원들이 딱 옵니다. 아 여기 뭐 서울클럽 널널하다며? 가드가 야잔이랑 김주성이야. 가세요. 아 좀 들어가자.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야? 서울클럽 처음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들어가세요.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매치데이. 수원FC와 만나게 될 텐데, 와, 정말 야속하게도 수원FC가 지금 바르샤가 빙의해버려가지고, 내한을- 색깔처럼. 내한을 2개월 빨리 했어요 지금. 네, 내한을 지금 벌써 해서 지금 약간 그 예비 바르샤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여태까지 수원FC 상대로 FC서울은 항상 좋은 경기를 보여왔었고 좋은 기록을 보여하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는 8승 2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서울 상대로 무득점이라고 합니다. 진짜? 맞대결에서. 네,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이라고 그건 해요. 또 몰랐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FC서울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 지난번 경기를 보면서 저는 아 이거 정말 무섭다. 이거 또 이렇게 또 하나의 그 역사를 써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래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제 프리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애초에 수원FC 저는 유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성이에요. 아 그쵸. 우리도 누군가한테 상성이 잡혀 있잖아요. 뭐 뭐 최근에 대전 그리고 길게 보면 전북. 그쵸. 반대로 우리도 상성 잡은 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수원FC입니다. 전북 팬들 서울한테 지면 기분이 2배로 나쁘죠. 뭐 그런 팀들 간의 라이벌 의식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주 이기는 팀한테 졌다는 거. 거긴 비교도 나쁠걸? 비교도 기분 나쁘죠. 그만큼 승점 당연히 벌었어야 될 승점에 로스가 생겼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수원FC한테 승점 드랍해도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상상은 있어요. 꼬리잡기처럼. 네. 무조건 잡아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데 다빈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경기에서 봐서는 안 될 걸 봐버렸죠 저희가. 그쵸. 네.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슈팅이 32개를 때렸어요. 32개면은 이거는 그 슈팅을 90분 경기니까 3분도 안 돼요. 3분도 안 돼서 2분 50 몇 초마다 하나씩 끓여야 라면 하나씩 되는 끓인 거예요. 라면 익을 때마다 슈팅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이 주요 선수들이 있는데 와 외국인 공격 편대가 진짜 무섭다. 안데르손, 사박, 루안 이 세 선수가 이 수원FC 공격의 거의 한 80%에서 90%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수비에서 탄탄하게 3백을 요즘에 형성해서 뒷문을 단단하게 만들고 앞쪽으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뭐 김은중 감독님이 팀을 잘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안데르손이 워낙 뭐 잘 치는 선수니까 그쵸. 넘어간다 쳐도 과연 이 사박과 루안 대체 어떤 선수들인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쵸. 그래서 우리 또 정 교수님이 장문에 분석 어. 대본을 써주셨는데, 일단 주요 선수로 당연히 사박, 안데르손, 루안 트리오를 꼽아주셨어요. 안데르손 같은 경우에는 뭐 태클 성공률이 높은데도 공격 기여도 높은, 말도 안 되는, 우리로 치면 전성기 나상호 같은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정 교수님은 세징야 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선 크랙 자원. 괜히 대전, 울산, 서울이 노리는 게 아니다. 이거는 물론 그 팀의 상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거죠. 수원FC가 아무래도 해줄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데르손한테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안데르손이야 우리가 보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고, 과연 이 사박이란 루안이라는 괴물은 어디서 내려왔는가? 그거부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박 선수는 그 큰 키에서 나오는 그 우월한 피지컬이 독보적인, 최근 기준으로 K리그 공격수 3대장을 꼽으라면 저는 사박까지 포함해서 못다, 그리고 사박, 콤파뇨 이렇게 딱 더 위에 있는 약간. 그러니까 콤파뇨가 월등하고 못다 그 밑에 바로 사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또 누누이 누차 강조하는 게 강력한 공격수. 이 강력한 공격수라 하면 이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공격수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지역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는 단적으로 살펴보면 공중분 경합을 볼 수 있겠죠. 뭐 엄청 빠른 선수도 예시가 될 수 있지만
이 K리그라는 환경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축구라는 환경에서 봤을 때 공중볼을 얼마나 지배하느냐가 곧 주변 에어리어를 얼마나 장악하느냐, 이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박 선수 경중볼 경합이 경기당 4.76개입니다. 상위 20%예요. 성공 확률도 53%, 상위 20%입니다. 이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리그 3위권에 드는 공격 공격수가 될수 수임이 있다.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뭐 부정할 수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볼 경합 지표 이런 거는 그렇게 튀진 않는데 조금 인상적이라고 하면은 상대 박스 안에서 터치 횟수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터치 횟수가. 그리고 그에 반해서 패스 성공률이 낮다. 이건 뭐냐? 사실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컴플리트 포워드의 유형은 연계도 잘해주고 골도 잘 넣고, 뭐 멀리 보면 페시치, 대한 이런 선수가 있고 가깝게 보면 지금의 콤파뇨 이런 선수가 있겠지만, 지금 수원 FC의 현실상 그거를 다 맞춘 선수를 데려오긴 무리가 있죠. 우리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한 게 이 선수는 그런 연계보다는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하는 거에 조금 더 장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사박 선수는 좀 올드 스쿨 냄새가 좀 나요. 진하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올드 스쿨을 얘기하자면, 사실 요즘의 트렌드는 방금 준환이가 얘기한 대로 빠르고 공중볼도 잘 따고 그다음에 연계도 잘 되는 그런 컴플리트 포워드가 이제 대세인데, 사박은 사실 루안 안데르손 사박이 합쳐져서 그 시너지가 딱 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수. 그러니까 이 셋이 서로의 그 부족한 점을 정말 잘 보완해주고 있는 게 좀 인상 깊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박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월한 포지셔닝, 키를 통한 우월한 포지셔닝을 통해서 안데르손 내가 맡아주는 공간으로 너의 장점인 온더볼 한번 화려하게 뚫어봐. 실제로 안데르손 드리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 올드스쿨 플레이어들은 약간 포처식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데, 사박도 박스 안에서 터치가,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터치가 많다라는 거는, 박스 안에서 터치가 많은 선수인데, 박스 안에서 터치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 그 이선에서 뿌려주는 공을 잘 잡아놓고 그거를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고, 수비수를 달고도 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못하는 연계는 루안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루안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패스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커어로서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크로스 1.25개 경기당 상위 13.9%라고 합니다. 롱패스 성공률, 성공 횟수 3.23개, 또 최상위권이고요. 드리블 성공 상위 11%, 파울 획득, 피파울이라고 하죠. 네. 상위 8%. 경합 성공도 상위 16%. 그러니까 이선에서 패스를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패스 공이 애매한 흐름에 있을 때 경합으로서 이겨내는 것까지. 앞서 얘기한 사박이 뭔가 아쉬울 수 있는 점을 뒤에서 잘 보좌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원님 말씀하신 대로 루안 안데르손 사박의 삼각편대가 서로와 서로를 잘 보완해가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루안은 슈팅이 아쉬워요. 그게 진짜 재밌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죠? 사박한테 공 주면 되니까. 안데르손이 해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점이 명확한데 장점도 명확하니까, 원래 그 얼간이들끼리 모이면 서로 즐거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른 의미로 즐거워버린 거야. 그 옛날에 그 순환 이대처럼, 그러니까 좀 비극적인 좀 비극적인 얘기긴 하지만 같은 생각 했거든요. 이 친구들은 서로의 약점을 잘 보완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데르손의 부족한 피지컬, 사박이 공간을 눌러주고 들어와. 사박의 부족한 연계, 루안이 내가 할게. 루안의 부족한 슈팅, 사박과 안데르손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 맞물려 가고 있어서 결국 이제 김은중 감독님도 이 해답을 위에서는 이렇게 잘 찾아놓고 이 중원 자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통 3선이 없어요, 수원 FC가. 전통 3선이 없어서 김은중 감독님이 선택한 전술은 많이 뛰어. 우리 진짜 가난한 사람들처럼 뛰자. 내일이 없는 애들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삼선을 활동량으로 메꿔. 어차피 너네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박스 안으로 공이 안 돌게 해야 돼. 물론 내 월등한 커팅력과 뭐 볼배급 능력으로 밑에서 공을 잡아서 우리끼리 공을 돌리는 건 좋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너네 그럴 능력 안 되잖아. 너네가 그럴 능력이 됐으면 1부 더 상위권 팀에 갔겠지. 2부에 있던 게 아니라 하는 그런 좀 메타인지? 근데 그렇게 해서 1년을 굴려가지고 결국 그 선수들을 1부급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 선수 하나를 김은중 감독이 작년에.
그게 누구냐면 올해 전북현대 강상현 선수. 그러니까 그거를 조련하면서 삼선이 안 돼서 공이 안 되면 적어도 상대방도 공을 못 갖게 해버리자. 어차피 우리는 위에 가면 저 루안, 사박, 안데르손이 해주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선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뛰면서 그 압박 포인트들을 잘 잡아가고 있고 실제로 이게 대전의 활동량을 제어할 정도로 수원FC가 경기를 실지배했다. 이게 저는 좀 지난 경기에서 좀 무서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수원FC 체급상 대전한테 기단이 눌리지 않을까? 기동력 싸움을 걸면 그래도 수원FC가 좀 버겁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뚜껑을 따보니까 대전이 밀리네? 그리고 대전도 그 기세에서 밀리니까 뒤로 점점 후퇴하고 그 결과가 참사가 난 거지. 그쵸. 대전 팬들이 참사라고 부르는. 그래서 김은중 감독님이 어쨌든 수원FC 팬들에게 분명히 실제로 비판은 받고 있어요. 이 축구, 김은중 감독님의 축구를. 그 비판을 받는 지점들은 있어요. 본인의 그 선수들, 본인이 픽해서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리고 뭔가 플랜 B가 없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이제 3자 입장에서 수원FC라는 팀을 상대할 팀 팬의 또 입장에서 볼 때 김은중 감독님 굉장히 안성탕면을 맛있게 끓여냈구나. 굉장히 좋은 팀을 만들어냈구나. 지금 있는 자원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내서 온몸 비틀기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느껴져갖고 저는 좋은 감독님인 것 같아요. 김은중 감독님도. 그리고 아까 황선홍 감독님이 매번 성장한다고 했는데 김은중 감독님도 매해 성장하는 게 좀 느껴져요. 죽순이에요. 여기서 잠깐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 북측광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측광장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월 2,990원으로 북측광장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저 보시죠. 다만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공격 삼각 편대나 중원에서의 활동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다비님이 찍어주신 지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수비 조합의 문제겠죠? 그렇죠. 지금 수원FC가 3백을 이제 필두로 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올 시즌 아직까지 최적의 조합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백3 조합이나 백포 조합에서의 이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최근 이제 이용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로 수비 조합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는데 단 한 경기를 빼고는 나머지가 다 다릅니다. 계속 실험 중이에요. 어쨌든 실점이 많다라는 건 밀도가 높다고 해서 강도가 높은 건 아니다. 선수를 많이 한 공간에 몰아넣어서 그 포집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게 곧 강도로 연결되진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례관계는 가겠으나 이 강도가 높다라는 건 결국 이 결속력까지 포함인데 단순히 모아둔 것과 얘네가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있는 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아니, 야구만 봐도 중견수와 좌익수와 애매한 그 위치에 뜬공, 유격수와 중견수가 좌익수 달려갑니다. 그쵸. 그게 잘 풀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쵸. 사이에 뚝 이런 수는 떨어지니까. 많은데 뭔가 콜플레이가 잘 안 됐다는 거거든. 그것처럼 수비수가 단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밀도가 무조건 높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저 소마틱 그로우스님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전이 못한 걸까 수원FC가 못한 걸까, 대전이 못한 걸까 수원FC가 잘한 걸까에 대해서 한마디를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좀 넣어보자면 결국 공격수가 이 수비진의 그 밀도를 얼만큼 해집어 놓을 수 있냐가 관건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수원FC와의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0대0 무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지솔 선수와 그 조합이 계속 바뀌었던 그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수원FC의 수비진의 그 공간을 눌러줄 선수가 없으면 결국 수원FC의 그 밀도를 우리가 뚫지 못한 거지. 그럼 강도가 높은 수비가 된 거지. 근데 대전은 그 경기에서 강력한 센터포워드가 수원FC의 그 문전을 공략하지 못했잖아요. 통제당했죠. 근데 포항은 이호재 선수가 수원FC 수비수들을 거의 양측이 몰듯이 몰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저는 짬바가 있어요, 리오제가 이제. 저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원FC의 그 수비진의 화두는 기동력이에요. 기동력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뭉치고 순간적으로 흩어질 거야. 뭐 거기서 조직력이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실점이 많은 팀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지금 그대로 하던 대로 최근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조합으로 한번 키포인트를 삼아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민과 뭐 조영우, 링가드와 둑스 이 조합으로 들고 간다면 그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 왜냐면 우리도 어쨌든 수원FC의 기동력을 잡아줄 수 있는
리그 최고의 현재 윙포워드 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진우 선수를 보유한 전북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정승원 선수가 복귀했고 문선민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면 문선민 정승원이면 충분히 상대한테 위협이 될 만한 카드거든요. 정승원 선수도 루카스도 몸통 박치기만 안 하면 C급 자원이에요. 정승원 선수 실제로 엄청 많이 뛰면서 그 어쨌든 공격수 하나를 둘로 찢은 거기 때문에 중원 공백이 생기는데 정승원 선수가 K리그에서 항상 하드워커의 대명사 나였어. 뭐 한번 뛰어보자 하는 느낌이 좀 있고 황도현 선수와 류재문 선수의 지금 조합에 여기는 강도가 높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좀 강도가 높다. 서로 한 발 더 뛰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수원FC에게 밀릴 정도의 급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FC의 그 수비진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가위가위보 게임에서는 약간 조금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나? 상성도 있을 뿐더러 한 박자 늦게 낼 정도의. 그냥 우리가 가위가위보를 하는데 이런 거야. 우리가 얘 심리를 좀 알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너 찐할 거지? 너 항상 찐했잖아. 너 항상 찐했잖아. 너 찐할 거잖아. 하지만 이렇게 너가 빠를 내도 난 찐할 거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성이 이런 거예요. 얘랑 하면 항상 말리는 느낌이 있어. 근데 올 시즌 수원FC가 원정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맞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상성이 하나 있어. 수원FC 5가 올해 원정에서 1승인가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홈에서 강한 팀이란 말이에요. 수원FC가. 근데 어쨌든 그 원정에서 약하다는 상성 플러스 무승입니다. 무승이에요? 2무. 수원FC가 올해 원정에서 한 번도 못 이기는 지금 징크스가 있는데 안 그래도 원정에서 안 좋은 상성 하나에 너 찐할 거잖아 하고 있는데 서울이라는 팀과의 또 기본 상성이 안 좋아.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죠? 원정 승률 꼴찌, 그러니까 원정 성적 꼴찌 12등 압도적으로 수원FC가 대구입니다. 무승 2무 5패. 그렇다면 반면 홈에서 꼴찌는 누굴까요? 설마. FC 서울 무승 2무 2패로 리그 12등입니다. 아니 이거 실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홈에서 이제 승률이 안 좋다. 이것도 상성 하나 이제 깨졌네요. 그렇네요. 엄대엄이다. 그러면 너 찌밖에 못 내잖아. 수원FC도 근데 너도 묵밖에 못 내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싸박을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저희의 장점을 한번 서울의 장점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쵸. 서울이 최근에 원톱 킬러였어요. 그쵸. 그렇죠. 리그 최고의 원톱들을 모두 제어해냈죠. 톱 자원들이 딱 옵니다. 여기 뭐 서울클럽 널널하다며? 딱 왔는데 가드가? 가드가 야잔이랑 김주성이야. 가세요. 좀 들어가자. 가시라고요. 좀 들어가자. 가라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야? 누누이 말했지만 저 오늘 클럽 처음 왔는데 서울클럽 처음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다른 클럽 가신 적 있으세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들어가세요. 첫 방문자한테 후하다. 첫 방문 이벤트. 뭐 사바, 꼼파뇨, 주민규 이런 선수들한테는 얄짤이 없거든요. 에즈가 이런 선수들한테는 다른 클럽 가서 골 넣으세요 이러는데 안데르손, 루안, 뭐 사박 위험한 거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외로 성우님 말씀하신 대로 싸박 통제는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중원 싸움에 있어서도 그 루안이 효과적으로 링크를 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비교해봤을 때 황도윤, 류재문 그리고 정승원이 커버주는 것까지의 중원 통제력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안데르손을 얼마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결국 이건 역습 찬스를 얼마나 내주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멀쩡한 5대5 파이팅 상황에서 서울이 측면을 그렇게까지 털리는 적은 없다. 최준과 김진수가 어느 정도 관록으로 막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사실 전 그거예요. 안데르손은 지금 재앙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박은 오히려 계산이 좀 서는데 왜냐면 지난 근거가 있으니까. 기출 유형이죠. 근데 안데르손은 사실 좀 여기서 계산이 안 서버려. 그러니까 순수 무력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폼으로서의 순수 무력만 보면 받고 이상인 거. 저 로페즈의 재림 정도로 봅니다. 이 선수가 들어올 때 계산이 서는 드리블러가 아니니까 너가 나를 어떻게 막을 거야? 난 지금 물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근데 진짜 그 앞에 한 명이 있는 거는 무조건 제끼더라고요. 너 빨라봤자 스팅어잖아. 난 람보르기니인데. 제로뱅크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가 좀 재앙이라. 사실 사박 선수를 통제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상수라고 좀 보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박 선수를 통제하지 못한 거면 센터백이 제 역할을 못한 거죠. 그죠. 그거는 그건 실책이잖아.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안데르손을 통제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못해서 지는 거랑 우리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발생해서 진 거랑은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는 전제를 깔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맞는다. 호머식 채점. 이건 계산 실수니까 다음 맞을 거야. 이거는 문제 잘못 봤네. 이거 OMR 마킹 잘못했네. 이 정도의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사박과의 공중볼 실수라고 생각해요. 사박과의 공중볼 경합 실패. 그런 거는 뭐 잘해야죠. 그런 말밖에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제일 안데르손이 하는 거는 좀 진짜 킬러 문항의 느낌이 나서 두렵네요. 그러니까 알고도 못 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선발 명단을 감히 예측해 보자면 김기동 감독님 특성상 루카스 정승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왜냐면 기동력으로 제어를 어쨌든 수비에 조금 더 초점을 둘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선발을 낸다면 조영욱 둑스 아니면 조영욱 정한민이 아닐까. 아예 링가드 빼고. 좀 처음에 오히려 제어를 해놓고 후반에 뭔가 변수 창출을 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정한민 링가드? 정한민 링가드일 확률이 제일 높고 정말 이 활동력 그 수원FC의 기동력을 완벽하게 한번 붙어보자. 남자답게 한번 누가 더 많이 뛰나 한번 해볼까? 할 때는 조영욱 정한민?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둑스가 선발로 나올 확률이 이런 경기는 좀 적죠. 왜냐면 둑스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기동력을 더 담보해줄 수 있는 선수가 조영욱이니까. 물론 서울 팬들 저를 포함해서 조영욱 선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변수 창출을 최소화하자고 한다면, 그쵸. 그것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힘을 준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감독이어도 이 패를 못 넣을 것 같아요. 정한민, 조영욱 아니면 링가드 정한민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링가드 선수도 많이 뛰니까. 그 이제 또 재밌는 지표를 하나 또 봤는데 이 수원FC 경기를 보다 보니까는 수원FC가 수비 진영에서 잘 막아내고 그리고 이제 수비 부담이 비교적 덜 있는 안데르손이나 사박 선수에게 롱패스로 앞에 전개를 풀어내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도대체 수원이 롱패스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롱패스 비율이 얼마나 정도 될까 하고 그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각 팀의 이제 전체 패스 중 롱패스 비율을 한번 제가 알아와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원FC가 압도적 1위입니다. 15.25%가 롱패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887개를 시도한 거고, 반면에 이제 가장 적었던 팀은 울산이었습니다. 9.23%. 그렇다면 서울은 몇 개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서울은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서울은 딱 10%예요. 네, 10.00% 나오는데. 울산과 서울 이런 건 항상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역시 질라면 순한 맛. 그리고 축구하는 스타일이 다 비슷한가 싶은 느낌이 좀 있는 게 딱 보이는 느낌이 울산이나 서울이나 광주는 약간 좀 만들어 나가는 축구를 선호하는 느낌인데 이제 안양, 수앱 그리고 뭐 전북 등등은 롱패스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잖아요. 그 팀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 구성원과 그쵸. 우리가 그 다른 팀들이 보유한 선수 구성을 보면 롱패스 비율이 높은 팀들은 무조건 앞에 190 이상의 톱이 있죠. 그 센터 포워드가 있고 그게 그런 피지컬이 안 되는 팀들은 아무래도 만들어가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조건에서 벗어난 팀은 제가 봤을 때 김천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김천은 워낙 사이드에서 풀어가는 걸 좋아하는 팀이니까 정종 색깔이. 그래서 이 롱패스 비율이 단순히 앞에서 버텨주는 선수한테 질러주는 패스가 맞냐라고 하면 그것도 맞지만 저는 그냥 수원FC가 직선적으로 잘 풀어간다. 결과적으로 수비 상황에서 어쨌든 뭐 활동량이든 수비력이든 뭐든 탈취를 하고 앞에 정중앙을 통해 지르는 게 아니라 사이드를 통해 질러줘도 풀어줄 사람 있잖아. 안데르손이나. 그쵸. 그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롱패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롱패스 시도 비율이 리그 1위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리그 순위가 굉장히 낮지만 지난 경기를 이겼다는 건 뭔가 반등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키겐러시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저도 맞아요. 화끈한 팀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항상 수원FC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이 김도균이든 김은중이든 이 팀이 흥을 타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심했을 때는 김도균 감독 시절이었고 그런 색깔을 답습해가는 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축구도 굉장히 화끈하잖아요. 그쵸. 그 화끈함을
여지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온 예측 광장 시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요행하지 않겠습니다. 안데르손 그리고 안데르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쵸. 항상 말하지만 이건 예측이 틀릴 때 행복한 코너이기 때문에 그쵸. 틀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우님은 혹시 조심해야 될 선수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데르손 잘 맞고 오프킬한테 당할 것 같습니다. 골을 먹힌다면 오프킬은 오히려. 다빈님은요? 저는 서재민 선수. 그러면 안데르손 제외 예측 광장 하면 안 됩니까? 저도 저 픽 하나 있는데. 누구죠? 정승배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는 선수거든요. 근데 서울전 때 잘했어. 작년 서울전 때. 내가 눈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민 선수 꼽은 이유가 그 안데르손 선수가 보통 왼쪽 윙어로 많이 출전을 하는데 이제 프리롤을 부여받아서 중원으로 나와서 풀어주고 안데르손이? 네, 안데르손이 나와서 풀어주고 오른쪽으로 뭐 돌아뛰고 아니면은 가운데로 침투를 하고 이러면서 그 왼쪽 그쪽에 비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서재민 선수가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그 빈 공간을 커버하면서 왼쪽에서의 활로를 찾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활동량도 있고 공격 센스도 있고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의 했습니다. 안데르손 제외 예측 광장. 안데르손은 뭐 거의 재앙의 영역이니까. 그렇죠.